배우 박상조님이 지난 10월 4일 오랜 기간 폐암투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다가 향년 79세의 나이로 영면에 드셨습니다. 이 비보의 연예계와 대중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삶과 연기 열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8월 이미 폐암사기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끈질기게 항암 치료를 이어왔습니다. 병마와의 사투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가족과 지인들의 응원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응급실로 옮겨져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에 걸친 필사적인 투병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고인은 결국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1945년생인 고인은 젊은 시절부터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연극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았습니다. 탄탄한 기본기와 뛰어난 표현력을 바탕으로 연극계에서 인정받던 그는 1969년 MBC 공채 탤런트 일기로 방송계에 당당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MBC 공채 탤런트는 오늘날의 아이돌 오디션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했으며 그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은 실력파 배우였습니다. 이후 박상조님은 수십 년에 걸친 연기 인생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전원일기, 조선왕조 500년, 모래시계, 용의 눈물, 태조왕건, 쿠키, 육남매, 태종 이방원 등 한국 드라마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수많은 명작들에 출연했습니다. 시대극과 현대극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던 그는 어떤 역할이든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의 연기는 매 작품마다 캐릭터의 본질을 꿰뚫는 듯한 통찰력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주어진 대사를 읊는 것을 넘어 캐릭터와 혼연일체되는 진정한 배우였음을 증명합니다. 박상조 배우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전설적인 국민 드라마 수사반장에서였습니다. 그는 수사반장에서 악역 캐릭터를 맡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드라마 속 그의 악역 연기는 단순한 악당 연기를 넘어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과 인간적인 고뇌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악역 연기는 박상조님을 국내 대표적인 악역 전문 배우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연기는 때로는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때로는 이해를 불러일으키며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악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이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고, 이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악함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캐릭터의 심리적 깊이를 파고들어 다면적인 악역을 창조해낸 그의 연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기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연기 활동 외에도 그는 1988년 MBC 탤런트실 회장을 역임하며 동료 배우들의 권익 보호와 방송계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배우로서의 책임감과 더불어 동료들을 위한 봉사 정신을 가지고 탤런트실을 이끌며 열악했던 당시 방송 환경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그는 연기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한국 사회를 빛낸 사람들 대한민국 충효대상 방송연기 부문에서 2012 방송연기 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연기 인생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 방송 연기 발전에 기여한 지대한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배우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굵직한 촉적을 남기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년에는 2012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도심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귀농하여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는 소탈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 속의 강렬한 악력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그의 전원 생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반가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은 그의 모습은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는 서울시립승하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고통과 번뇌를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수사반장은 한국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수많은 명배우들이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박상조 배우님처럼 수사반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기억을 남긴 배우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한국 방송계에 큰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들이 남긴 연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최장수 드라마인 수사반장은 1971년 3월 6일부터 1989년 10월 12일까지 무려 880일에라는 경이로운 횟수로 방영되며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수사물을 넘어 당시 사회상과 인간 군상을 심도 있게 조명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수사반장의 주역이었던 최불암 선생님을 비롯하여 고 김상순 선생님, 고 조경환 선생님, 고 김호정 선생님 등 전설적인 배우들이 함께 출연하며 한국형 수사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 넘치는 연기로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시청자들은 매회 그들의 활약에 열광했습니다.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70%를 넘나드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당시 사회 현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반은 단순한 범죄 수사 드라마를 넘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고 정의를 구현하는 동시에 인간미 넘치는 형사들의 진솔한 삶을 담아내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사랑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며 시청자들에게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을 넘어 삶의 일부이자 소통의 창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배우들의 진정성 있는 연기력과 탄탄한 스토리라인은 매회 시청자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불러 모았고, 이는 수사반장이 국민 드라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명배우들 중에는 박상조 배우님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배우 김상순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상순 선생님은 2015년 폐암과의 길고도 힘든 싸움 끝에 향년 78세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은 대한민국 연예계는 물론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사반장에서 그는 인간미 넘치는 형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때로는 유쾌하고 재치 있는 웃음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대사 전달을 넘어 캐릭터의 내면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표현하는 진정성이 돋보였습니다. 김상순 선생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드라마 속에서 자칫 무겁고 딱딱하게 흐를 수 있는 범죄 수사극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중화시키고 팀원들 사이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인자한 눈빛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큰 위안을 안겨주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드라마 수사반장의 인간적인 매력을 한층 더 깊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의 연기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의 삶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고 시청자들은 그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인간미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상순 선생님의 별세 소식에 수사반장에서 듬직한 반장 역을 맡아 수많은 동료 형사들을 이끌었던 배우 최불암 선생님은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과 같이 토로했습니다. 제가 맡은 역이 반장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아끼고 함께했던 형사들이 모두 떠났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동료의 죽음을 넘어 함께 대한민국 드라마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오랜 친구이자 동지, 그리고 가족과도 같았던 이들을 잃은 깊은 상실감과 아픔을 여실히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최불암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사반장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상순 선생님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되었고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동료 배우들과 방송 관계자, 그리고 오랫동안 그를 사랑했던 팬들이 줄을 이어 방문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찬란했던 시간과 김상순 선생님이 남긴 아름다운 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리고 한국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페이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의 연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후배 연기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가 남긴 인간적인 발자취는 우리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렬하면서도 정의로운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우 조경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조경환 선생님은 2012년 10월 13일 간암과의 길고도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향년 67세로 안타깝게 별세하셨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한국 연극 영화계는 소중한 거목을 잃었습니다. 수사반장에서 그는 조 형사 역을 맡아 그 누구보다 강직하고 뚝심 있는 모습으로 브라운관을 압도하며 정의 구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히 대본에 쓰여진 대사를 읊는 것을 넘어 캐릭터가 가진 내면의 갈등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단호한 신념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조경환 선생님의 뚝심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는 수사반장의 수사팀에 독보적인 무게감과 신뢰를 더했고, 시청자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시원하고 통쾌한 해결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수사반장 외에도 호랑이 선생님, 모래시계 등 수많은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호랑이 선생님에서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래시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조폭 두목 역할로 또 다른 연기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의 능력은 천상 배우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말기 간암 판정을 받은 후에도 병마와 용감하게 싸우며 마지막까지 연기 열정을 불태웠던 그의 모습은 많은 후배 연기자들과 대중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연기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술혼을 불태웠습니다. 조경환 선생님의 빈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엄숙하게 마련되었으며, 수많은 연예계 인사들과 방송 관계자, 그리고 오랫동안 그를 아끼고 사랑했던 팬들이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의 강렬하고 정의로운 연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며, 그의 삶 자체가 한국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유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연기 철학과 삶에 대한 태도는 후대 연기자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돋보이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반장팀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감을 발휘했던 배우 김호정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호정 선생님은 2016년 오랜 질병과의 힘든 싸움 끝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은 비록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수사반장의 열렬한 팬들과 동료들에게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사반장에서 그는 눈에 띄는 주연은 아니었을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사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구성원으로서 활약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드라마 속에서 팀워크의 중요성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역할의 가치를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그의 성실한 연기는 드라마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현실감을 한층 더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드라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을 김호정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연기는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맡았던 역할은 수사반장팀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시청자들에게 수사반장팀의 빈틈없고 유기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김호정 선생님의 별세 소식 역시 수사반장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애틋함을 주었습니다. 비록 그의 이름이 최불암, 김상순, 조경환 선생님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그가 보여주었던 묵묵한 헌신과 성실한 연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프로의 모습과 함께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존재감으로 수사반장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그의 연기는 한국 드라마 역사 속에서 조연의 가치를 빛낸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연기는 마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추춧돌과 같았고, 그의 존재는 수사반장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든든히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했던 수사반장과 그 주역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이 남긴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우리는 진정한 예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연기는 단순한 역할 수행을 넘어 시대를 아우르는 메시지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우리에게 정의의 중요성, 약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팀워크의 가치와 동료애의 소중함을 드라마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범죄 수사극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서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형사들은 단순히 범인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정의를 추구하는 입체적인 인물들로 그려졌습니다. 이들의 연기 앙상블은 한국 드라마 역사상 길이 남을 명장면들을 수없이 탄생시켰고, 시청자들에게는 매주 드라마를 기다리는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들이 남긴 연기라는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들의 연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후대 연기자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시청자들에게는 영원한 추억과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고 시청자들과 교감하며 드라마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을 일깨워주지만, 동시에 그들이 살아생전 남긴 업적과 메시지는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수사반장의 주역들은 비록 드라마 속의 인물이었지만 시청자들에게는 현실 속의 영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정의로운 모습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최불암 선생님이 별세 소식에 제가 맡은 역이 반장이었는데, 형사들이 모두 떠났다고 했던 그 절절한 한마디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가족과 같은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수사반장팀이 단순한 연기자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하나의 공동체였음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동료애는 드라마 안팎에서 빛났고, 이것이 바로 수사반장이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선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사반장이라는 위대한 드라마를 빛냈던 주역들이 하나둘씩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드라마 수사반장은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간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교육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 위대한 배우들이 혼신을 다해 펼쳐 보인 진정성 있는 연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속에서 범죄를 해결하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정화하고 정의를 구현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각자의 방식대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이겨내며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들이 남긴 불멸의 연기는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감동과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삶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예술적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수사반장의 주역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연기 열정과 삶에 대한 진정성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빛나는 별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영원한 반장,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영원한 형사들의 명복을 빌며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을 기립니다.
수사반장의 정신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 쉴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회자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떠나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남긴 위대한 연기와 고귀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할 것입니다. 수사반장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자 정의와 인간애를 이야기하는 불멸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상순, 조경환, 김호정, 박상조 선생님과 같은 위대한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연기의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명배우 박상조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빈자리가 크지만 그가 남긴 예술적 유산은 앞으로도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연기를 통해 얻었던 감동과 즐거움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며 그의 삶을 통해 배운 열정과 헌신을 되새길 것입니다. 그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사극용의 눈물, 정도전 등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선 굵은 연기를 펼쳐왔던 배우 김주영 씨가 향년 73세에 일기로 별세했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젊은 시절 폐결핵을 앓았던 이력이 있어 폐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폐렴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지난달 30일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과 팬들은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주영은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대한민국 대표 베테랑 배우였습니다. 특히 그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족적을 남긴 분야는 단연 사극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의 왕, 개국 공신, 충신, 간신, 때로는 민초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각 인물이 처한 시대적 배경과 내면의 갈등을 섬세하면서도 힘 있는 연기로 표현해내며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왔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주연 배우 못지않게 강렬했으며 그의 연기는 드라마 속 인물의 숨결을 불어넣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의 묵직한 발성과 깊이 있는 눈빛 연기를 통해 역사 속 인물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에서는 태조 이성계의 여섯째 아들이자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이방간 역을 맡아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였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형제인 이방원과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자신의 야망과 좌절,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를 탁월하게 표현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방원에게 패하여 유배 가는 장면에서 보여준 그의 처연한 표정 연기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정도전에서는 고려 말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문신인 이색역을 맡아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지조를 섬세하게 연기하며 다시 한번 그의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인물의 삶과 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시청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 왕조 500년 시리즈 중 뿌리 깊은 나무, 설중매, 인현왕후, 한중록 등 다수의 작품과 용의 눈물, 왕과 비, 태조왕건, 명성황후, 무인시대, 해신, 천추태후, 대왕세종 등 수많은 명작, 사극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품마다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인물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여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명장면과 명연기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어떤 역할이든 허투루 연기하는 법이 없었으며 작은 역할이라도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연기에는 늘 깊은 고뇌와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4년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에서 조민수 역을 맡은 후 김주영 씨는 안타깝게도 연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뒤 2023년 MBN 특종세상을 통해 무속인으로 전향한 근황을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김주영 씨는 어지럽고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서 병원에 갔다. 신경내과에 갔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육체적인 부분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후 신당을 찾아간 순간 어떤 기운이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다며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김주영 씨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연기 인생 50년을 뒤로하고 무속인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을 되짚었습니다. 김주영 씨는 74년에 연기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신인이건 아니건 따지지 않고 등용문이 있었다.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악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승승장구하며 악역만을 주로 맡았다. 하지만 못하게 된 동기가 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아이가 아빠가 TV에서 쫓기고 수갑차고 죽는 모습을 힘들어했다. 아빠를 묵지 말라고 하는 아이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더 이상 악역을 할 수 없었다. 그때부터 사극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사극 촬영을 위해 주황산에 갔을 때 겪었던 기이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황산에 가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일찍 잠이 들었는데 자는 동안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기가 두려웠다. 용기를 내어 눈을 떠보니 전설의 고향에 나올 것 같은 여자아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단발머리를 한 채 위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혼비백산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주영 씨는 다음날 촬영을 마치고 버스에 타려고 하는데 버스 앞에 그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나에게만 보이는 것 같았다라며 그 이후로 계속 그 여자아이가 머릿속에서 괴롭혔다. 드라마 정도전이 끝나고 갑자기 몸이 몹시 아프기 시작했다. 폐가 심장을 눌러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배가 엄청나게 불러오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고 당시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했음을 밝혔습니다. 결국 폐가 심장을 눌러서 호흡할 수가 없어서 폐를 절제하고 다른 쪽 폐는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어느 순간부터 동자, 동료, 머리 타은 아이들, 갓쓰는 아저씨들, 수염 달린 장군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걸어왔다. 옆에서 아내가 보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내는 내가 집에서도 연기를 하는 줄 알았다. 내가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아내가 걱정되어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이 남자는 55세에 이미 신령님을 모셨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무속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주영 씨는 아내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고, 아내가 여러 군데를 찾아가 본 결과 이 사람은 55살 때 이미 신을 모셨어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신당을 찾아간 순간 어떤 기운이 나를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다며 아내와 아들과 의논한 끝에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 신을 모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우은숙 씨가 연기는 이제 안 하냐고 묻자 김주영 씨는 연기는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답하며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배우 김주영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MBC 공채 탤런트는 연기 지망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그는 이미 그 재능을 인정받은 셈이었습니다. 이후 동양방송 TBC 15기 공채에도 합격하며 더욱 폭넓은 활동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송사를 거치며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연기력을 착실하게 쌓아갔습니다. 데뷔 초에는 수사반장과 같은 현대극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수사반장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국민 드라마였으며 이곳에서 단역이든 조연이든 출연한다는 것은 배우로서 인지도를 쌓는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형사 역을 맡아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소시민적인 인물로 등장하여 우리네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이후 사극에서 보여준 깊이 있는 연기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